안녕하세요. 오늘 예비 중3 의대반 소개를 드릴 이은하 강사라고 하고요.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각각의 수업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순서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예비 중3 의대반의 특징이 뭔지, 어떤 학생들이 예비 중3 의대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수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영역별 학습 전략이랑 강의 방식의 그 전략에 맞춰서 어떻게 아이들을 티칭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교재, 어떤 교재로 아이들이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자기 주도의 학습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진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비 중3의 의대반 특징을 크게 말씀드리자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고3 수능 1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아직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즉, 예비 중3의 상위 레벨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독해 부분이나 문법 부분이나, 완벽하게 아직까지 다 잘 닦여져 있지 않지만, 조금만 더 도움을 주고 가이드를 잘 해준다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뭐 수능 1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고등 강남권의 학교에서 고등 내신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중3의 의대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의대반의 목표이고요. 자, 수업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 주중에는 월금 화목반이 있고요. 우선 수업이 시작이 되면 데일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30분간 보캡 테스트가 있고 보캡 테스트와 함께 리딩, 그러니까 독해와 문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흡수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는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게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문법 수업이 또는 독해 수업이 이게 약간 순서가 바뀔 수는 있는데요. 1시간 30분씩 수업이 진행돼서 총 이제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1시간 동안 후관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으로 데일리가, 주중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토, 일요일 반이 있는데요. 우선 똑같이 테스트가 매일 진행되는 건 30분 동안 진행되는 건 똑같은 부분이고요. 조금 이제 수업 시간은 한 15분 정도가 좀 연장되어서 아이들이 주 1회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울 수 있는 양은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법이 1시간 45분, 중간에 브레이크 있고요. 그 다음 독해 1시간 45분 그렇게 수업이 진행돼서 총 수업 시간은 4시간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독해 역량의 학습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이들을 수능 1등급, 그 다음 고등 내신 1등급을 만들 것이냐. 우선 매 시간마다, 모든 수업은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구문 독해나 독해력은 기본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뭐 2학년까지의 난이도의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학기 들어서부터는 고3 모의고사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요. 주로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늘 아시는 것처럼 킬러 문항인 논리 추론이라든지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입 파악하는 문제들을 가장 힘들어하고, 그거와 관련된 것도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요약문 완성하는 그런 문항들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닉을 어떻게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무엇이 저자가 전달하는 메인 아이디어인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길고 어려운 문장들은 잘라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상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보통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개에서 뭐 많게는 15개 정도로 숙제로 나가고, 수업 시간에 뭐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수업 시간 보통 커버되는 지문의 개수가 4개나 많게는 6개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개수가
수가 더 늘어나서 뭐 학습하는 양이 숙제로 나가는 양이 한 2배 정도, 뭐 20개 정도에서 아니면 25개 정도로 진행되고 수업 시간에 커버되는 개수는 많이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에서 아니면 6개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가 전달하던 주제문이 어떤 건지,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청킹 월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휘 확장을 위해서 뭐 반이어 이 중요한 시그널 월즈 같은 걸 찾아서 거기에 그 어휘들의 반이어라든지 아니면 확장된 파생어라든지 아니면 동의어까지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고등 내신과 연결해서는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빈칸 추론이 아니면 순서 배열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고등 내신에서는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까지 선생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수업에서의 목표는 수능 만점 확보 1등급 말씀드리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확보와 동시에 고등 내신 1등급 확보를 위한 상세한 지문 분석 학습이기 때문에 10개 지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에서 15개가 숙지로 나간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가능한 한 많은 지문들 아이들의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어디서 추론이 되는지 근거가 어디서 찾아지는지 주제문은 무엇인지 어휘 관련된 것까지 상세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독해 영역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법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똑같이 수능 베이스고요. 고등 문법 수준의 교재를 지금 이제 교재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수준의 교재로 문법 개념 학습을 우선 시켜주고 교재에 있는 것들에 더 덧붙여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도 선생님께서 많이 예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고등 내신과 수능 어법 유형의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 추가적인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샘플들을 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셔서 문제풀이를 좀 더 하시던가 아니면 어법 문제를 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님께서 강남권의 내신은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탭스 문법까지 커버를 하고 고등에 진학하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내신에 편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탭스 문제를 더 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보충 자료들이 더 많이 나가서 수능뿐만이 아니라 수능 어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의 유형들, 더 고난이도의 문제들까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기술, 테크닉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개념 적용 훈련 작업을 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어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탭스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풀이가 되고요. 그다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술형이 점점점 강화돼서 고등 내신에 아주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이 그게 금방 다듬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롱텀으로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술형 대비 영작 훈련이 평소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독해 수업에서 중요한 문장들에 대해서 그거 영작문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를 리뷰 테스트에 반영하시던 것뿐만이 아니라 문법에서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영작문을 자꾸 만들도록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서 아이들의 영작 훈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이 수능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노력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소개를 드리자면요. 교재는 우선 어휘 교재가 This is Voca라고 해서 왜 수능 베이스라고 해놓고 왜 단어는 지금 New 탭스라는 탭스 단어를 하느냐? 지금 수능
단어 난이도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에 강남권의 고등 내신에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고등 내신에 나오는 모의고사 그 지문들이 선생님들께서 변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변형을 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어휘로 쓰시는 게 아니라 탭스에 나오는 고난이도 더 어려운 일반적인 수능 어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어들로 사용하셔가지고 내용을 변형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력은 강화시킬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높여서 아이들이 고등에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단어뿐만 아니라 탭스 단어까지 뛰어넘어서 더 높은 어휘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This is vocal이라는 뉴탭스의 단어를 어휘를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이건 데일리로 보면 한 데이가 2개씩 암기가 진행이 될 거고 보통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80개에서 120개 정도 암기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제어, 대표 단어 지금 보시는 거 약간 흐리긴 한데요. 대표 단어들이 있으면 이 대표 단어들만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서 아이들이 너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않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표제어 암기를 해서 보통 80개에서 100개 정도로 데일리 테스트를 치는 것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겨울학기예요. 네, 그리고 교재는 독해 교재입니다. 독해 교재 타이틀은 수능 영어 절대 유형이라고 해서 세듀에서 나온 교재고요. 고3 모의고사 지문들이 실려 있는 것인데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대입 파악하는 문항들인 20번에서 24번의 중심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왜 그러면 대입 파악을 하는 문제만 골라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빈칸 추론이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문장 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결국 글의 주제문이 파악이 잘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입 파악,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가 잘 파악이 된다면 논리 추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장 삽입도 어디가 위치가 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문장 배열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입 파악,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만큼이나 힘들어하는 대입 파악에 중점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좀 더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재를 선정을 했고요. 방학 동안 요 교재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서브프린트가 나가면서 아이들이 함께 빈칸 추론 문제를 더 푼다든지 아니면 요양문 문제를 더 푼다든지 조금 더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더 들어갈 거니까 그 부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대입 파악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핵심적으로 모여있는 교재를 선정해서 겨울학기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네, 세 번째 교재 문법 교재고요. 필히 통하는 고등 영문법이라고 해서 고등 문법 교재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개념 정리, 핵심 개념 정리가 섹션별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의 섹션에 나오는 건 문장 형식, 문장과 동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추가적인 핵심적인 개념 정리는 더 해주실 거고요. 예문을 통해서 더 설명해 주실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grammar practice에서 이제 개념이 정리된 것들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적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가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에서 그냥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각각의 섹션별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어려움 없이 잘 푸는데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독해도 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법 포인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수능어법이라든지 아니면 탭스의 뒤쪽에 있는 밑줄 없는 문제에서 오류찾기 이런 문제들은 또 쉽게 못 푸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프린트가 나가면서 매 시간마다 수능어법이라든지 탭스 문법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통합적인 문법 사고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스닝 교재, 청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왜 토플이 나왔냐고요? 네, 아시겠지만 수능의 리스닝 듣기는 아주 쉽죠, 아이들이. 네, 특히나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그것보다는 수능 듣기보다는 흐름이 긴 토플 리스닝을 해둬서 아이들이 긴 호흡의 리스닝을 듣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플 리스닝을 교재를 선정을 했고요. 토플 리스닝은 아시다시피 뭐 듣기 서머라이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추론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 문항들이 또 좋은 문항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긴 호흡의 리스닝을 스크립트를 듣고 문제를 푸는 토플 형식의 듣기를 해두어야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고등 가서는 또 듣기가 내신에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듣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긴 호흡의 이 토플 리스닝을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수능 베이스와는 좀 다르게 듣기 교재에는 지금 토플 듣기 교재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다락원에서 나온 디코딩 토플 리스닝으로 액츄얼 테스트,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교재가 청해 교재로 선정이 되었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커버는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듣기를 듣고 문제를 풀어오고 중간중간에 딕테이션, 노테이킹을 항상 하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키워드를 잘 듣고 어떤 내용인지를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오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로 잘 복습을 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마다 수업이 진행되기 전 30분 동안 단어와 독해와 문법의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학기에는 This is Vocal라고 해서 이제 뉴 탭스 어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매 시간마다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단어 어휘를 암기를 해서 단기 시험을 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1차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 80%까지가 이제 통과이고,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을 힘들지만 다시 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후에도 또 만약에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 또 남아서 구두로 다시 확인을 하는 작업으로 이제 끝까지 완벽하게 통과하고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4개에서 6개까지 수업이 이제 디테일하게 지문 분석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독해에 배운 지문 모두가 리뷰 테스트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2개 또는 3개의 지문에 대한 자기 주도가 얼마나 됐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지가 만들어지고, 대입학 요지 완성하는 거, 빈칸으로 예를 들어 요지가 있으면 거기에 빈칸이 주어져 있고 거기 적절한 어휘를 써넣는 게 고등 내신에도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똑같은 유형으로 요지 완성하는 문항이 독해 저희 리뷰 테스트에도 반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하면서 같이 어휘 확장을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휘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어법 문제, 지문에 있는 것들 중에 어법상 오류를 찾으라,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영작, 항상 영작이 어렵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논리 추론이라든지 고등 내신이 논리 추론도 어렵지만 서술형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 변별력을 높이고 있는 서술형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독해에서도 지문에 나오는 핵심 문장 같은 경우 조건을 따라서 아이들이 영작할 수 있는, 영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항을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가 독해 문제 리뷰 테스트에 포함이 되고요. 보통 10문제 정도 아니면 많으면 15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한 문제당 뭐 2점이나 1점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20점 만점에 6점 통과가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통과를 하는 것이고,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과를 했더라도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독해 시험은 진행이 되고, 이제 또 다른 테스트의 데일리 테스트의 하나가 문법인데, 문법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복습을 철저히 했는지,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아서 그냥 단순하게 어법상 오류를 찾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어법상 오류가 왜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지 근거를 쓰는 부분이 저희 학원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하게 오류만 고친다면 그냥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문장으로 같은 개념이 적용된 문장을 보더라도 오류를 다시 못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류가 왜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인데요. 반드시 오류를 찾았다면 그 오류가 왜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지까지가 이해가 됐을 경우가 완벽하게 문법 포인트가 본인들 걸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어법상 오류를 찾고 근거를 쓰기가 저희 보통 1번에서 한 5번까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문항이고요. 그 다음 고등 내신에 항상 나오는 거, 중등에도 나오죠. 밑줄 없는 어법상 오류 찾기, 짧은 숏 패러그래프나 아니면 문장 여러 개가 있는 데서 아이들이 밑줄 없는 상태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는 것, 여러 개의 오류를 찾는 것,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런 어법상 오류를 여러 가지 그 짧은 글에서 찾는 부분들이 자꾸 트레이닝이 돼야지만 내신 대비하는데도 나중에 더 편해지기 때문에 밑줄 없는 어법상 오류 찾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이 아주 강화되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고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해뿐만이 아니라 문법에서도 문법적 포인트를 조건을 달아줘서 거기 포인트에 딱딱 맞게 영작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작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법 테스트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치고 재시험을 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독해와 문법은 항상 틀린 문항은 아이와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담당한 아이들과 1대1로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한 명씩 관리를 해야지만 이 아이가 A라는 친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채워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1대1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후관리 시간에 아이들이 재시험 치는 동안 한 명씩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틀린 부분을 저랑 확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재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틀린 문제는 그냥 그렇게 1대1로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반드시 정리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완벽하게 머리에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데일리 테스트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사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주중반과 주말반이 있어서 각각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중반에는 우선 독해 부분은 예비 중3 의대반에 김진호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 문법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조금 강사진이 변동이 있어서 독해 부분은 홍지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문법 부분은 심규석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주말 토요일 오후에는 제가 문법이랑 독해랑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그렇게 강사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은 이제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5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10시까지 관리가 들어가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테스트가 들어가고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하고 그 후에 후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에 4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의대반 소개 드린 거고요. 저 뒤이어서 이과 최상위반 담당하시는 네, 한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의대반 교재 교재는 어떤 건지. 네, 아까 네. 교재 부분이 이제 네, 어휘 This is 보카에서 New Tabs 어휘가 데일리로 해서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 2개씩 암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교재 독해 교재는 수능 영어 절대 유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파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겨울 학기에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문법은 필히 통하는 고등 영문법이라고 해서 고등 교재로 이제 기본적인 교재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문제풀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듣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긴 호흡에 이제 리스닝을 들어서 아이들이 추론을 한다든지 서머라이징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토플 리스닝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간표가 공지가 될 거예요, 조만간에. 네. 네. 일요일은 아마 제가 될 것 같아요. 저하고 박수민 선생님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의대 쪽 리스닝이 이제 휘문이 이제 리스닝이 있죠. 리스닝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는 저도 이제 의대반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아요. 반이 좋고 그다음에 선생님 자체도 저희도 이제 아무나 넣을 수가 없는 반이어서 되게 꼼꼼하시고 이제 책임감 있으신 선생님들이 가시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탭스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남권 기출문제도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등 내신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